이번 세션에서는 워크데이 코리아 이승희 상무님께서 5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조직 인재관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 방법을 주제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는 인재관리의 근본적인 방안을 점검해 봅니다. 글로벌 기업의 사례와 함께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HR 측면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방안도 살펴봅니다. 이승희 상무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워크데이에서 밸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워크데이는 클라우드 인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글로벌 7,500개 정도 고객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춘 100대 기업 중 65%의 기업이 현재 인사 전체 영역을 워크데이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저희 고객사와 HR 디지털 전환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논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5개의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서 오늘 진행 방식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5개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각각 워크데이 입장에서 제언을 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1년의 디지털 전환 큰 트렌드를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2021년 디지털 전환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IT, 피플 이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2020년이 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중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2021년은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퀘스천의 중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what과 how뿐만 아니라 그 효과성까지 한번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작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IT 퍼스펙티브로서 가트너에서 2021년 IT 트렌드를 발표한 내용을 3가지 측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people 중심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고객 중심의 내용에 대해서 고객 경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고객 경험이 어떻게 직원 경험과 연계가 되고 직원 경험이 어떻게 고객에게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직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로케이션 인디펜던스는 당연히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마다 보안에 문제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퍼레이셔널 리질리언스는 비즈니스 변화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변화 상황에도 쉽게 원상복귀가 되는, 회복이 되는 회복력이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people 퍼스펙티브는요, 이런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직원들을 육성해 나가야 할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포춘 500대 기업의 메인 아젠다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 직원들의 리스킬과 업스킬입니다. 직원 교육 시키는 건 좋은데 사실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교육 효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변화에 참여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경영진과 우리 직원의 목표를 동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조직의 근육이, 머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3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what과 how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업들은 무엇을 디지털 전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하고 있는 영역은 크게 2가지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전환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즈니스 자체를 디지털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나 RPA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리테일 기업에서 핫하게 활용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종류 자체를 디지털 전환시키는 예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DVD 딜리버리 서비스가 이제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된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쇼피파이라고 하는 기존에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키 용품을 팔다가 이제는 다른 기업들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오프라인 상에서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지금 보여드리는 스포티파이처럼 태생이 온라인 디지털 기업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향점을 삼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 가운데 곡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제품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은 스피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스피드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금 보시는 주황색 곡선처럼 이렇게 빠른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빠른 곡선을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지멘스와 GE,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뉴욕타임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이렇게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프로덕트 자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같이 일어날 때 이런 회사의 경영진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이 회사들이 다 워크데이 고객사입니다. 해서 일부 워크데이 고객사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퀘스천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진의 주된 고민은 첫 번째, 얼라인먼트입니다. 경영진 역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부분에 인베스트를 할지,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을 현명하게 내릴지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들은 전부 다 전략적이든 재무적이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직 운영 방향과 동일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치가 되는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위해서는 적시에 제공되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 지면신문 비즈니스에서 온라인 구독 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해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구독자 수가 120만 명 규모에서 지금은 600만 명이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가지고 있던 핵심 역량, 핵심 비즈니스가 아닌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금 보유를 했고요. 또 하나는 뉴스룸에 있는 기자의 수가 1,200명, 2010년도 초반에는 1,200명 수준에서 지금은 1,800명 수준까지 증가를 했고, 반면에 광고를 담당하던 광고 부문의 직원 수는 2010년도 초반 400명 수준에서 지금은 그중에서 85%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85%는 광고 전문인이 아니라 디지털 광고 제작과 디지털 광고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임원진의 대부분은 언론사 출신이 아니라 이제는 주요 IT 회사 출신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듯이 우리 회사 구성원의 프로파일이 그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질문을 던졌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와 함께 매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보내서는 안 되는 핵심 직원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뉴욕타임즈의 기자들의 연봉이 미국 일반 기자들 연봉의 4배, 5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탑 탤런트를 마켓에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가의 직원을 이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하이어링을 해야 되느냐? 어떤 기준으로 몇 명을 더 채워야 할까? 그러면 비즈니스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많이 던졌다라고 합니다. 또 뉴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로 갈 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우리 인력의 스킬 종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스킬이 더 있어야 우리가 다른 디지털 콘텐츠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제때 제공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경영진의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은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영진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스피드입니다. 자,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렸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결정과 액션 사이에 항상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은 시장이 급속도로 변할수록 전략이 비즈니스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행하는, 액션하는, 실행하는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피드를 HR 측면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이 예시는 지멘스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멘스 비즈니스는 디바이스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솔루션 중심의 비즈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HR이 다뤄야 될 일들이 늘어난 역량, 늘어난 프로세스, 늘어난 스킬, 늘어난 제도 때문에 굉장히 업무 자체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업무로는 글로벌 솔루션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없겠다라는 결정으로 글로벌 프로세스를 80% 가까이 표준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자동화와 속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HR 업무가 HR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필드에서, 현장에서 팀장이 직원을 관리하고 본부장이 팀장을 관리하면서 많은 HR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속도가 나온다라는 내용 때문에 워크데이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은 전략이 어떻게 하면은 매니저 셀프 서비스, 어떻게 하면은 임플로이 셀프 서비스가 더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MSS, ESS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수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위해서는 자동 프로세스와 직원의 참여가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영진이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 컬처입니다. 컬처는 제가 쇼피파이 사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쇼피파이가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쇼피파이에서는 우리가 보통 직원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온보딩의 중요성이 부각이 됩니다. 하지만 쇼피파이에서는 직원이 입사한 다음 날부터 온보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이 입사하고 한 18개월 정도 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심각한 온보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쇼피파이의 경영진이 생각하는 직원의 몰입도는 회사를 입사했을 때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본인들의 데이터에 따른 분석에 따르면은요. 그래서 직원이 입사한 지 한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특히나 IT 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다른 좀 더 챌린지한 일을 찾고 이런 부분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의 입사부터 모든 HR 전이 단계에서 펄스 서베이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당신이 입사했는데 지금 당신 기분은 어떠세요? 당신이 이번 주에는 팀장과 원어논을 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승진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 승진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매일 계속 보내고요. 그 질문들을 쌓아서 이 직원을 분석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추가적인 피플 애널리틱 데이터가 같이 분석이 되었고요. 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직원이 18개월 정도 도달한 시점에 이 직원의 데이터를 보고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러닝 코스를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어떤 새로운 포지션에 이 직원을 포지셔닝을 시키면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 직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플랫폼 내에서 직원이 계속 플랫폼과 다양한 직원들과 데이터와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컬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왓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고민을 풀려면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경영진의 목표와 고민을 풀기 위해서 우리 HR의 디지털 전환은 how,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ow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근본부터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인사 시스템을 검토하시는 고객과 미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ERP에서 기본적인 HR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영역이 꽤 잘 안 돌아갑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영역 몇 개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과 관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워크데이에서 성과 관리만 좀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은 지금 한국은 괜찮습니다. 근데 해외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외 여러 나라 중에서 미국만 한번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고객들이 항상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고객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희는 Start Anywhere 어프로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워크데이가 제안하는 워크데이의 방식은 코어 HCM First 어프로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 사진처럼 워크데이 인사 시스템은 코어 파운데이션을 먼저 다잡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어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와 해외 글로벌 조직 체계, 인사 체계를 함께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그 프로세스를 같이 수립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수립하고 보안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셀프 서비스의 구조와 범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파운데이션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이 파운데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계획, 그리고 집행,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변동이나 성과 관리나 채용이나 러닝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리포트나 애널리틱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과 추가되는 모듈이 합쳐서 하나의 인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동일한 하나의 단일 플랫폼에서 하나의 코드와 단일 보안 모델을 통해서 단일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유연하게 운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글로벌 파운데이션 퍼스트 어프로치와 두 번째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가 구축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그림이 글로벌 파운데이션 어프로치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코어를 전 세계 먼저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추가적인 펑션 기능, 채용이 될 수도 있겠고 러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게 됩니다. 코어에서 많은 그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펑션을 더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펑션에 해당하는 구축 비용만 들게 됩니다. 반면에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사 파운데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성과 관리가 급합니다. 채용이 급합니다. 러닝이 급합니다. 라고 고객이 이야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럴 경우에 고객이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이 펑션 모듈이 워크데이의 코어가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던 레거시 ERP나 레거시 HR 시스템에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펑션 기능들이 추가가 될 때마다 이렇게 레거시 HR 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중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시간과 중복 비용이 들어서 궁극적으로 고객이 동일한 스펙에 구축을 하는데 5년째에 가서는 B 케이스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TCO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복 업무 때문에 이 회색에서 B 케이스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짙은 주황색을 보시면은 지금 B 케이스에서는 다른 시스템, 기존 쓰던 시스템에 펑션 기능이 하나, 둘 들어왔기 때문에 이종의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 해야 될 필요가 생기고요. 이 각각의 시스템이 시큐리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5년 TCO 측면에서 비교를 해봐도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내가 썼을 때 시스템을 통한 추가적인 밸류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데이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첫 해부터 글로벌 전체의 기본을 다지고 인사 전 영역을 계속 디플로이 하는 케이스입니다. 해서 이어 1, 이어 2로 갈수록 이 파란색 부분에 있어서 밸류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근간 파운데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급한 불만 끄다 보니까 추가 기능이 들어가서 그 파운데이션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밸류를 이어 5에 대해서 약간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워크데이 고객들 중에 워크데이를 도입하시고 고라이브를 하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밸류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측정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들이 만들어내는 밸류의 평균치에 기반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성과관리, 채용,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디지털 전환인지 아니면은 인사 전반의 체계를 다시 잡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런 효과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전환인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옵션 A로 갈지 옵션 B로 갈지 고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 인사의 디지털 전환 방식 두 번째로 기준이 있는 변경과 확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애자일을 방해하는 요소가 두 가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업무 영역별로 너무나 많은 시스템을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그 시스템 각자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다. 이 프로세스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포기할 수 없다. 라는 의지가 강하셔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옛날 효과적이지 못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내부 프로세스가 시스템이 바뀌어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워크데이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그런 그 사이드 이펙트,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피규어고요. 두 번째는 인터그레이시고 세 번째는 익스텐드입니다. 컨피규어는 워크데이 시스템 내에 내장되어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5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 500개 이상의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 회사의 특정 HR 영역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서 즉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코딩이나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그레이스는 워크데이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 솔루션, 특정 앱이 있을 때 다른 앱과 워크데이 솔루션을 연계해서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통합되는 과정을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워크데이에서 최근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드이고요. 워크데이를 통해서 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회사만의 특이한 점을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워크데이 플랫폼 내에서 워크데이의 프레임워크와 워크데이 툴을 통해서 우리 회사만의 앱을 만드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밑에 파운데이션을 보시는 것처럼 워크데이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그 어드밴티지를 여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워크데이 익스텐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워크데이 고객들이 워크데이 익스텐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앱의 리스트를 왼쪽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워크데이가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그리고 추가적인 그 정보를 가지고 워크데이 고객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고 계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직원 보상, 인정 피드백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크데이 기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이 직원이 퇴사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어떤 직원이 퇴사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해 봅니다. 자, 피오나라는 직원이 퇴사 가능성이 높은 게 보여지고요. 이 직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퇴사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막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팀장은 이 친구에게 일한 것에 대한 어떤 좋은 피드백을 주려고 합니다.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인플로이 피드백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부터 고객이 원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익스텐드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서 연결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사는 단순한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이노베이션, 인테그리티,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이 핵심 가치에 맞는 이 카테고리에 맞는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뿐만 아니라 $50라는 금전적인 선물까지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고객 특이한 프로세스를 익스텐드를 통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에게 $50와 피드백을 주고요. 그리고 다시 워크데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의 보상 히스토리에 내가 준 $50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고객사 요청으로 익스텐드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가 되고 변경이 되었지만 다른 프로세스다, 다른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우의 방법으로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한 미래 설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크데이 내에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내용이고요. 프로그램 프로덕트 매니저가 기그라는 메뉴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 공지가 되어 있는 기그 잡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올린 기그잡이 있고요. 머신러닝 관련된 기그잡이 있고 그 기그잡에 지원한 내부 직원들을 검토를 해서 나 이 친구하고 한번 일해볼래라고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그라는 게 여러 가지 정의로 쓰여지지만 워크데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내부의 인재 시장을 만들어서 옆 팀에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사람이 없을 경우 이런 일을 좀 해줄 친구가 내부에 있는지를 공지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거나 관심이 있을 때 지원을 해서 일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는 워크데이를 현재 쓰고 계신 고객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디자인 파트너로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함께 디자인을 해서 오픈한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워크데이에서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제가 기그잡에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 프로파일에 나는 이러이러한 스킬이 있습니다라고 직접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잡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이 당신은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라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킬을 제가 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제 상사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면 그런 과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 관심 영역에 대해서 제 상사와 한번 논의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이러이러한 기그잡이 뜰 것 같은데 만약에 뜬다면 제가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사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심이 있던 기그잡이 올라왔다라는 알림이 오게 됩니다. 제 스킬과 이 잡이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그잡을 지원을 할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제 상사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워크데이에서는 워크데이 저희 회사 내부만의 규정이 있습니다. 기그잡에 소요되는 그 시간은 제 전체 업무 시간의 한 15% 규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통해서 미래에 내가 할 수도 있는 새로운 직업에 대한 새로운 직무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고요. 만약에 그 직무가 정말 제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제 미래 직무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 그 직무를 제 목표로 해가지고 코칭도 받고 교육도 받고 멘토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우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HR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액션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오늘 핵심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오늘의 핵심은 첫 번째가 근본부터 디자인을 해야 된다. 경영진과 직원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과 관리 툴이나 BI 툴 같은 내용을 추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사 체계,
인사 시스템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잡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근본부터 디자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있는 변경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벤더가 가지고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 어드밴티지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면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커스터마이즈된 앱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워크데이와 함께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직원의 열정의 밀도와 경영진의 열정의 밀도를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긱 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자신문과 워크데이가 또 웨비나를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26일 날 제가 아니라 솔루션 컨설턴트가 워크데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에 이어서 그 내용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what과 how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what과 how가 잘 되는지는 그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데이와 함께 우리 회사가 워크데이가 지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만들어질지 한번 검증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현황 진단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워크데이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했을 때 어떤 투비 프로세스가 만들어질지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데이 시스템에 투자한 투자 대비 우리가 얻는 가치가 이익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ROI 작업을, 투자 대비 효과 작업을 한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1, 2, 3, 3개의 액션 아이템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디지털 전환, HR 영역의 디지털 전환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은 코로나 무찌르는 모두가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